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정호입니다. 올해 69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69년 동안 써온 제 이름을 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입니다. 평생 박정호로 살아왔는데 그 이름이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어서 동네 공장에 들어가서 4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매년 이맘때면 형님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은 형님이 몸이 아프셔서 제가 혼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보관하시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공장 다닐 때 받은 상장, 사진, 첫 월급 봉투까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거든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보관해 두시는 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 관련 서류, 옛날 집 계약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글씨로 꼼꼼히 적혀 있는 메모들을 보면서 옛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상자 바닥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중요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요청서라고 적혀 있었고요. 처음엔 그냥 옛날 서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가 195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짜였습니다.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는데 푸른 산부인과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제가 태어났다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미제출이라고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서류에 적힌 아기 이름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 번, 두 번 봤습니다. 분명히 제 출생 날짜, 제가 태어난 병원인데 이름만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쓰던 시절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 불가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서명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체가 뭔가 낡고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공문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글씨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서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새벽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 착오겠지. 옛날에는 실수가 많았어.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병원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제출이라는 도장, 기록 보관 불가라는 메모까지. 이게 모두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출생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푸른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고 제가 5살 때 새어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걸 한 번도 느끼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우리 정호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서류는 뭘까요? 제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다는 뜻일까요? 그럼 누가 박정호라는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왜 원래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걸어봤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걷다 보니 윤복자 씨 반찬가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복자 씨는 저보다 2살 어린 분인데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반찬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 온 이후로 줄곧 봐온 분이에요. 세상 물정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복자 씨, 안녕하세요. 어머, 정호 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복자 씨, 혹시 시간 좀 되시면 뭔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자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저는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복자 씨는 꼼꼼히 살펴보시더군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습니다. 복자 씨가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씨, 이거는 그냥 서류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제출이라는 도장도 그렇고 이 메모도 그렇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자 씨 말씀이 맞다면 정말로 제 출생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이 이름은 뭐예요? 서류에 적힌 이 이름 말입니다. 글쎄요. 옛날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푸른 산부인과 아직 있나요? 아니요,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복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씨, 이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복자 씨 같은 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 다른 이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혹시 저와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옛날 신문 기사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더군요. 1955년 3월 15일 푸른 산부인과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시간쯤 검색하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유력 인사 손자 출생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날짜가 1955년 3월 16일 푸른 산부인과에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하루 차이지만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강명숙 여사의 손자가 태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명숙 여사는 당시 지역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다고 하더군요. 손자 이름은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강도윤이라는 사람과 저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있었다면 그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도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들이 맴돌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어떤 때는 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복자 씨, 저 어제 말씀드린 일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옛날 일 아시는 분 중에 푸른 산부인과 관련해서 뭔가 알만한 분 없을까요? 글쎄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정호 씨,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알아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복자 씨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혀 있던 그 다른 이름과 강도윤 사이에 혹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같은 날, 같은 병원이라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9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이름이 정말 제 것인지 알아보는 여행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저는 강도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복자 씨가 전화를 주신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밤낮으로 그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류의 글씨체, 도장의 모양, 심지어 종이의 색깔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호 씨 찾았어요. 옛날 푸른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분을 말이에요. 복자 씨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누구세요? 김태훈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80 가까이 되셨지만 당시 그 병원에서 행정일을 보셨대요. 그런데 정호 씨, 복자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절 병원 일은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호 씨가 직접 찾아오시면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적어 드릴게요. 그런데 정호 씨, 정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가세요. 제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그분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복자 씨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설마 정말로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였는데 낡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라고 합니다. 복자 씨가 소개해 주셨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야윈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시더니 찬찬히 제 얼굴을 살펴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정말 그때 그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갑자기 하신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때 그 아기라니요? 김태훈 씨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그 한숨이 무척 무겁게 들렸어요. 앉으세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서류 가져오셨죠? 저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받아서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네요. 제가 쓴 글씨입니다. 그때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네요.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푸른 산부인과에서 행정일을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왜 미제출된 거예요? 김태훈 씨는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1955년 3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강명숙 여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러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둘이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둘이요? 네. 쌍둥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간에 두 명의 산모가 와서 각각 아이를 낳았죠. 한 명은 강명숙 여사의 며느리, 또 한 명은요? 박춘식 씨의 부인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것도 거짓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서류가? 김태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밤 강명숙 여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기록을 바꿔라고요. 기록을요? 네. 원래는 각각의 아이가 각각의 집으로 가야 했는데 강명숙 여사가 다른 걸 원하셨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강명숙 여사는 아이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밖으로 내보냈다는 게? 김태훈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이 그 밖으로 내보내진 아이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강명숙 여사의 진짜 손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춘식 씨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9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강명숙 여사 집으로 간 아이는 강도윤이죠. 당신과 바뀐 아이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다른 집 아이였던 건가요? 아니면 강도윤이 다른 집 아이인 건가요? 할아버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김태훈 씨는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명숙 여사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와 박춘식 씨 부인이 낳은 아이, 둘 다 건강한 남자 아기였어요. 그런데 강명숙 여사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선택을요? 더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주시면서 기록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갓난아기를 물건처럼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저였나요? 강도윤이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그때는 갓난아기들이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강명숙 여사가 더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분명히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강명숙 여사가요? 김태훈 씨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땐 그런 시절이었어요. 돈 있는 집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 문제는 더욱 그랬고요. 강명숙 여사는 가문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모르셨던 건가요? 박춘식 씨요? 그분은 아마 끝까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신 거죠.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속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키워주신 건가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당시 기록은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강명숙 여사가 다 정리하셨을 테니까요. 그분은 철저한 분이거든요. 강명숙 여사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올해 91세일 거예요. 하지만요? 그분을 만난다고 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에게는 가문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69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이름이 정말 제 것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혹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제 얼굴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얼굴일까요? 강도윤과 제가 정말 바뀐 거라면 저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녁에 복자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정호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김태훈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복자 씨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복자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고 싶지만 방법이 없네요. 글쎄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정호 씨,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뭐요? 강도윤이라는 분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그분도 뭔가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강명숙 여사가 유명한 분이시니까 가족들 정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강도윤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나왔습니다.
강명숙 여사의 손자로 소개되어 있었고 현재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닮았거든요. 눈매도 입술 모양도 전체적인 인상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우연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았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보였어요. 저는 더 깊이 검색해 봤습니다. 강도윤의 생년월일도 나와 있었습니다. 1955년 3월 16일. 하루 차이였지만 김태훈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같은 날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이력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강도윤이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강도윤은 대기업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저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바뀐 거라면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인생이었던 걸까요? 제가 노력해서 이룬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밤새도록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강도윤의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습니다. 강명숙 여사를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태훈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자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복자 씨, 저 강명숙 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요. 정호 씨, 정말 괜찮으실까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네.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강명숙 여사 주소를 알아볼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상대방은 90 넘은 할머니시지만 만만한 분이 아닐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강명숙 여사를 만나서 뭘 물어볼까요? 그리고 그분이 진실을 말씀해 주실까요? 만약 정말로 아이를 바꾼 거라면 그분에게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69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강명숙 여사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복자 씨가 강명숙 여사 주소를 알아내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69년 전 일을 묻는다고 하면 문전박 대당할 게 뻔했거든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나은 건지 말입니다. 정호 씨 주소는 알아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복자 씨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강명숙 여사가 지금 고급 요양원에 계시대요. 가족들이 아니면 면회가 어렵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그분이 치매기가 있으시다는 소문도 있고요.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였다 싶었는데 또 다른 벽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한번 부탁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복자 씨의 도움으로 겨우 면회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족으로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호 씨, 조카라고 하고 들어가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15분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강명숙 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요양원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로비부터 다른 세상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들,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어떤 분 면회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제복도 깔끔하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강명숙 여사요. 조카 박정호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신분증 확인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69년 만에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복도 양쪽에는 개인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모두 유명한 성씨들이었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개인실이었어요. 창가에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뒤에서 봐도 기품이 느껴졌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할머니, 조카분이 오셨어요.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강명숙 여사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예리했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라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치매가 있다는 소문과는 달리 정신이 매우 맑아 보였어요. 박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명숙 여사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정호. 박춘식이 키운 아이구나. 간병인이 나가고 방에는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강명숙 여사는 계속 저를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뭘 묻고 싶은데? 1955년 3월 15일 푸른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그 순간 강명숙 여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누가 그런 걸 물어보라고 했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에서 서류를 찾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강명숙 여사는 서류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아버지 박춘식의 유품에서요. 박춘식. 강명숙 여사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그 사람도 죽었구나.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강명숙 여사가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시네요. 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강명숙 여사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젊은이, 왜 그 옛날 일을 알고 싶어 하나?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춘식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알고 있나? 잘 키워주셨어요. 친아들처럼요. 그럼 됐잖아. 왜 굳이 과거를 파헤치려고 하나? 하지만 제 출생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강명숙 여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비밀이 있었지.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그날 정말로 두 아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요? 내 며느리가 낳은 아이와 박춘식 부인이 낳은 아이. 그럼 정말로 두 산모 모두 아이를 낳고 죽었어. 그 시절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내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너무 허약했거든. 태어나자마자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강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오래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반면 박춘식 부인이 낳은 아이는 건강했어. 울음소리도 크고 생명력이 강해 보였지. 그래서 바꾸신 건가요? 강명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건강한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허약한 아이는 박춘식에게 맡겼어. 그럼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고 했어. 그리고 이 허약한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지.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친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저는 할머니 며느리가 낳은 아이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너무 허약해서 살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박춘식이 정말 잘 키웠구나. 그럼 지금 할머니 집에서 키우시는 강도윤은요? 그 아이는 박춘식의 친아들이야. 건강한 아이였거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렇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계속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강명숙 여사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몇 년 후에 박춘식이 와서 말했어. 그 허약한 아이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다. 아마 널 빼앗길까 봐서였을 거야. 그럼 할머니는 저를 죽은 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 손자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럼 지금까지 모르셨던 거네요? 오늘 내가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일부분씩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춘식은 나중에 내가 내 손자라는 걸 알았나 봐. 어떻게요? 아이가 자라면서 닮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네요. 그런 것 같다. 할머니, 당신 집안이 가져간 건 이름 하나가 아니었군요. 뭐라고? 제 친부모를 만날 기회, 제 본래 환경,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교육까지 모든 걸 가져가셨잖아요. 강명숙 여사는 잠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박춘식이 준 것도 있어. 뭐요? 진짜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말이야. 하지만 저는 부잣집 손자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행복했을까? 나는 엄한 사람이었거든. 강도윤도 그렇게 키웠지. 강명숙 여사의 말씀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야.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거네요. 그렇다. 하지만 둘 다 나름대로 잘 자란 것 같구나. 할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 무슨 뜻이에요? 박춘식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의 강도윤도 우리 집에서 69년을 살았고 그 말씀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 아닐까? 강명숙 여사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시간 됐어요.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젊은이. 강명숙 여사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 말이야. 그리고 강도윤도 만나보거라. 요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원래 강명숙 여사의 친손자였지만 69년 동안 박정호로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강도윤은 박춘식의 친아들이고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강도윤은 사실 평범한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저는 부잣집 손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와 부잣집에서 엄하게 자란 강도윤 중에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복자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복자 씨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강명숙 여사와의 대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자 씨는 한참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호 씨,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럼 실제로는 정호 씨가 부잣집 손자셨던 거네요. 네. 하지만 몸이 약해서 아버지한테 맡겨진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강도윤 씨는 만나보실 거예요? 네. 만나봐야겠어요. 그분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원래 강명숙 여사의 친손자였지만 69년 동안 박정호로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강도윤은 박춘식의 친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는 강도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할지 상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모두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강명숙 여사를 만나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도윤을 어떻게 만날지 고민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자 씨가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호 씨, 솔직하게 전화해 보세요. 이런 일은 숨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강도윤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여보세요, 강도윤 상무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일이신지요? 박정호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뵙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한참 후에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상무님이 내일 오후 6시에 만나보시겠다고 하시네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겠다고 하시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강도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거든요. 혹시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형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돈된 옷차림, 자신감 있는 표정, 걸음걸이까지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부자 집에서 자란 티가 났어요. 박정호 씨죠? 앉으세요. 네, 바쁜 시간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정중하지만 약간 거리감 있는 태도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서류, 김태훈 할아버지와의 만남, 강명숙 여사와의 대화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중간중간 강도윤의 표정을 살폈는데 점점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강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놀라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바뀐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특히 할머니와는 정말 많이 부딪혔거든요. 강도윤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요. 너는 정말 우리 핏줄이 맞나? 이런 식으로요. 제가 뭘 잘못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의심하고 계셨던 건가요? 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을 봐도 저만 좀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 현재의 생활까지 모든 걸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호 형은 어떻게 자라셨어요? 강도윤이 먼저 형이라고 불러줬어요.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제가 몇 달 빨랐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범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공장 다니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어요. 힘들었겠네요. 힘들긴 했지만 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죠. 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부럽다는 듯 했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어떤 압박이요? 성적도 1등이어야 하고 행동도 모범적이어야 하고 할머니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학원 가야 했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했어요. 저는 강도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고요. 그렇긴 하지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그래요. 회사에서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요. 저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도윤과 함께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법무사도 친절했어요. 출생신고 정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법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DNA 검사를 해야 하고 증인 진술도 받아야 해요. 김태훈 할아버지 증언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 승인까지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 그 정도나 걸려요? 네. 이런 사건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수백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저와 강도윤은 서로를 봤습니다. 형, 정말 하실 건가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맞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법적 정정을 해야 할까요? 69년 동안 박정호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이름을 바꿔야 할까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박정호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불러주셨는지 말입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도 항상 감싸 주시고, 제가 뭔가 성취했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어요. 며칠 후 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저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뭐요? 우리가 꼭 이름을 바꿔야 할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형은 69년 동안 박정호로 사셨잖아요. 저도 69년 동안 강도윤으로 살았고요. 각자 나름의 인생을 쌓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나름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요. 강도윤의 말에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형, 박춘식 아버님이 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한테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춘식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자기 친아들보다 더 잘 키웠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엄하긴 했지만 나름의 사랑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강도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요? 진실은 알았지만 각자의 인생은 그대로 두고요. 대신 이제부터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억지로 과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정정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복자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네. 생각해보니 제가 박정호로 산 69년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어떤 뜻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 그런 게 다 진짜예요. 이름 때문에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전부는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니까요. 강도윤에게도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형,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강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경계심도 사라지고 정말 형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형,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러죠.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형, 제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뭔 이야기요? 이 모든 이야기요. 할머니도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거예요. 강도윤의 제안에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아들로 살았던 게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9년 동안의 의문이 모두 풀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할머니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형한테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도 평생 마음에 걸렸었대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할머니를 다시 만나볼까요? 그러시겠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강명숙 여사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도윤과 함께 강명숙 여사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화나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강명숙 여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날카로웠던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왔구나. 짧은 인사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형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 앉아라. 둘 다. 저희가 앉자 강명숙 여사는 한참 저희를 보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내셨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강명숙 여사는 깊은 숨을 쉬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69년 전 내가 한 일이 잘못이었어. 갓난아기들을 그렇게 선택한 거.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희 둘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다행인 건 너희 둘 다 잘 자랐다는 거야. 강명숙 여사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박춘식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나? 네, 알아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친아들보다 더 아꼈거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도윤아. 강명숙 여사가 강도윤을 보셨어요. 너도 내가 엄하게 키웠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네, 할머니. 감사해요. 이제 너희 둘이 진짜 형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 말씀에 저와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강명숙 여사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정호야, 내가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며? 네. 69년 동안 박정호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현명한 선택이야.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만드는 거거든. 강명숙 여사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도윤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강도윤으로 살아온 세월이 거짓은 아니니까. 네, 할머니. 그날 저희는 강명숙 여사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일들, 서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걸 나눴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앞으로는 그냥 평범한 형제로 살아요. 좋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며칠 후 복자 씨가 찾아오셨어요. 정호 씨, 요즘 뭐 하세요? 글을 쓰고 있어요. 글요? 네. 제 이야기를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복자 씨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저는 제가 쓴 글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복자 씨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요. 요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입양이나 출생의 비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복자 씨의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윤이 집에 찾아왔어요. 형, 뭐 하고 계세요? 글 쓰고 있어요. 무슨 글요? 저는 강도윤에게도 제 글을 보여줬어요. 강도윤은 한참 읽더니 감탄했습니다. 형, 정말 잘 쓰셨네요. 저도 이 글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아버님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우리 할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강도윤의 반응에 뿌듯했습니다. 형, 이 글 어디 발표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요즘은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로도 많이 공유하잖아요. 강도윤의 제안에 따라 저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 이야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도 입양아인데 이 글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호님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강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강연장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제 또래였고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분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손을 들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은 결국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박정호로 살아온 69년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제 인생이에요. 또 다른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진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도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강도윤의 아내와 아이들도 저를 친삼촌처럼 대해줬습니다. 삼촌은 왜 결혼 안 하세요? 강도윤의 딸이 물어봤어요. 삼촌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무슨 일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멋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박정호지만 이제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계세요. 어떤 분은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해요. 선생님 이야기 덕분에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름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저도 입양아인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강명숙 여사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에 짐을 덜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세요. 지난주에는 직접 제 강연에 오시기도 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청중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강도윤과는 이제 정말 친한 형제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형,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진짜 자기 길을 찾으신 것 같아요. 강도윤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오늘도 새로운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벌써 기대됩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들, 강도윤과 진짜 가족이 된 과정, 그리고 이름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름은 버리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입니다. 문득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니까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으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내 인생이 남의 선택 같았다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름은 버렸지만 인생은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 강도윤과의 새로운 가족 관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진짜 제 재산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으로 제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꼭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같이 들어야 할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